겨울의 끝자락, 바람은 아직 매서웠지만 햇살에는 어렴풋한 봄 기운이 서려 있었다. 오래된 양옥집의 거실 창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은 조용히 바닥을 타고 흘렀고 그 햇살 속에 시어머니는 무심한 듯 앉아 차를 홀짝이고 있었다. 그러나 차의 향을 음미할 여유는 없었다. 그녀의 눈은 테이블 위 노트북 화면에 꽂혀 있었고 화면 안에서는 주식 시세가 실시간으로 출렁이고 있었다. 그래프의 상승 곡선을 따라 시어머니의 눈매에도 미세한 긴장이 스며들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녀는 주식이란 도박과도 같은 것으로 치부했으며 그것을 입에 담는 것조차 꺼렸다. 젊은 사람들의 허영이거나 인생을 망치는 도락이라 여겼다. 더구나 며느리가 주식에 관심이 많다 했을 때 시어머니는 속으로 혀를 찼다. 집안일은 뒷전이고 저게 뭘 하는 짓인가 하는 불만이 마음속에 가득했다. 며느리는 요리에 서툴렀고 아침잠이 많았으며 설거지보다 노트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훨씬 길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모든 게 불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처럼 시작된 일이었다. 며느리는 거실 구석에서 조용히 종목 하나를 추천했고 시어머니는 무심결에 소액을 투자했다. 그 종목은 불과 며칠 만에 급등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운이라 여겼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종목도 잇따라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집중하게 되었고 이내 TV 드라마 대신 HTS 화면을 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며느리는 세심하게 기업 실적과 재무제표를 분석해줬고 시어머니는 그것을 경청하기 시작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겼다. 그것은 이전까지 있었던 팽팽한 긴장감의 이완이었다. 며느리는 새로운 종목을 추천하며 시세 흐름을 설명했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둘 사이의 대화는 더 이상 지적과 잔소리로 가득 찬 것이 아니었다.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말에 집중했고 질문을 던졌고 가끔은 노트북 화면을 함께 들여다보며 웃음을 나누기도 했다. 계절이 한 차례 바뀌는 동안 시어머니의 투자 원금은 몇 배로 불어났다. 통장에 찍힌 숫자들은 처음엔 믿기지 않는 환상처럼 느껴졌고 이내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변 지인들에게 요즘은 젊은 사람들 말도 좀 들어봐야 한다는 말을 흘리기 시작했다. 며느리에 대한 시선도 변했다. 예전 같으면 늦게 일어나는 며느리를 보며 속을 끓였을 시어머니였지만 이제는 며느리가 노트북 앞에만 앉아 있어도 오늘 또 뭘 알아보는 중이냐며 물 한 잔을 건네곤 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함께 투자서를 읽었고 금융 관련 다큐멘터리를 시청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말투 속에서 성실함과 분석력, 무엇보다도 읽는 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다. 며느리는 과거의 불성실한 이미지 속에 가려졌던 자기만의 세계와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었다. 단지 그걸 바라보는 눈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던 것뿐이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조용히 귀금속 반지를 건넸다. 오래전 장만한 것으로 특별한 날이 오기 전까진 주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던 물건이었다. 며느리는 잠시 당황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 속에 담긴 감사를 읽고 그 반지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이해와 존중이 스며들었다. 이제 시어머니는 동네 마실에서도 자랑 삼아 말하곤 했다.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주식 가르쳐줘서 내가 요즘은 손자 용돈도 더 줄 수 있다니까요. 과거에는 입에 담기도 꺼렸던 말이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러워했고 시어머니는 그 눈빛 속에서 스스로도 변화했음을 체감했다. 며느리는 여전히 느린 아침을 시작했고 요리는 여전히 완벽하진 않았다. 그러나 이제 시어머니는 그것에 불만을 품지 않았다. 오히려 요즘 애들은 자기 방식이 있더라며 이해하는 태도를 보였다.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차렸고 간간히 직접 국 한 그릇을 끓여 건넸다. 그 맛이 비록 완벽하진 않아도 그 안엔 진심이 있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고 각자의 삶의 문법을 존중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며느리는 더 이상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고루한 잔소리꾼이 아니었다. 둘은 이제 서로의 인생 그래프에서 성장이라는 이름의 곡선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주식시장의 그래프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매일 변하고 조정되며 때로는 급등하고 때로는 잠시 쉬어간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함께 지켜보며 기다릴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곁에 선 사람의 손을 놓지 않는 일,
그것이 가장 값진 투자이자 보상이었다. 주식시장의 그래프가 일정한 방향성을 잃고 요동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반년 뒤 무더위가 뒤돌아보지도 않고 사라진 초가을이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리 인상 전망이 맞물려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자 그동안 상승 국면만 경험했던 개별 종목들이 하루 만에 수직 낙하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아침마다 푸른 곡선을 확인하며 안도하던 시어머니와 며느리에게도 예기치 못한 하락장은 낯선 공포로 다가왔다. 특히 시어머니는 전날 밤까지만 해도 초록색으로 반짝이던 보유 종목이 일제히 붉은 숫자로 바뀌어 있는 증권앱 화면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나 며느리는 낯빛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녀는 하락 구간마다 기업의 실질 가치와 현금 흐름을 다시 점검했고 장기 관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근거가 있는 종목에는 분할 매수를 시도했다. 이른바 공포 구간에서 분기 실적과 산업 사이클, 정책 방향을 결합해 방어력을 확인하고 재무지표가 우수한 기업은 오히려 저가 매집의 기회로 삼았다. 그녀의 차분한 대응은 시어머니의 불안을 미세하지만 확실하게 완충해 주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작성한 리포트 파일을 익숙지 않은 손놀림으로 클릭해가며 읽었고 표와 그래프 속 숫자들을 조심스럽게 음미했다. 그 과정에서 단기 손실이라는 말이 곧 영구 손실을 의미하지 않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락장은 길었다. 계절은 두어 번쯤 환절기를 지났고 그동안 부엌 창틀에도 결로가 서리고 말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급락에도 흔들리지 않을 체계를 조금씩 완성해 나갔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방어와 성장 섹터로 엄격히 구분해 비중을 조정했고 며느리는 큰 변동성을 보인 IT 바이오 섹터 대신 배당 성향이 높고 실물 수요 기반이 탄탄한 필수 소비재와 퀄리티 인프라 펀드를 추가했다. 또한 분기마다 손실 수익 분석 테이블을 작성해 내재 가치 대비 가격 괴리를 숫자로 가시화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복잡한 수식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느새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 배당률과 변동성을 스스로 비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하루의 마감 종가를 확인한 뒤 두 사람은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투자 일지를 교차로 검토했다. 며느리는 시가총액 변화를 그래프에 오버레이한 주말 리포트를 시어머니 앞으로 내밀었고 시어머니는 자신이 발견한 리스크 지표를 포스트잇에 적어 며느리의 노트북 모서리에 붙여두었다. 때때로 시어머니는 부엌에 남은 파트로 단팥죽을 끓여 늦은 시간 며느리에게 내어주곤 했는데 그 안에는 자신이 받아온 도움을 돌려주고픈 미묘한 고마움이 녹아 있었다. 며느리는 팥죽이 식기 전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대신 다음날 새벽엔 새 분석 엑셀 파일을 다시 업데이트해 두었다. 장기 조정장이 끝날 즈음 시장은 완만한 회복 국면을 맞았다. 그때까지 손실 구간을 견뎌낸 종목들은 기업 가치에 걸맞은 재평가 흐름을 타기 시작했고 시어머니의 계좌 역시 이전 고점을 회복한 뒤 새로운 신고가 영역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전처럼 숫자에만 환호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회복 국면에서 수익 일부를 현금화해 달마다 일정 금액을 비상금 계좌로 이전했고 시어머니도 단기 차익의 일부를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며느리가 제안한 리스크 분산과 사회적 환원이라는 포트폴리오 운용 기준을 시어머니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첫 시도였다. 기부금 전달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손등으로 가볍게 신호를 주었다. 이전 같았으면 수고했다는 한마디로 끝났을 일이었지만 이번엔 작은 박하사탕 봉지를 남몰래 내밀었다. 며느리는 그 의미를 헤아려 사탕을 손에 쥐었고 둘 사이를 메우는 공기는 한층 부드러워졌다. 때마침 초겨울 늦은 오후에 해가 저물어 거리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고 시어머니의 발걸음은 꾸밈없이 가볍게 들떠 있었다. 집에 도착한 뒤 시어머니는 거실 장식장 가장 밝은 칸에 기부 감사패를 올려두었다. 옆에는 첫 투자 수익으로 며느리에게 선물했던 작은 반짝이는 반지가 놓여 있었고 그 옆 칸에는 장각의 여행 사진과 퀴즈 대회 트로피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다. 장식장은 더 이상 무심히 지나치는 곳이 아닌 지난 시간을 증언하는 작은 박물관이자 두 사람 관계의 변화 기록 노트가 되었다. 그날 밤 며느리는 투자 일지를 정리하며 마지막 페이지 아래에 조용히 한 문장을 덧붙였다. 변동성은 기회이자 동행을 증명하는 시험이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노트를 덮었다. 부엌에서는 시어머니가 내일 삶을 콩을 물에 담그고 있었고 메주콩 특유의 단내가 공기 중에 퍼졌다.
잠시 뒤 며느리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 두 사람이 함께 나눌 간단한 야식을 준비했다. 세대의 온도를 맞추어가며 쌓아 올린 신뢰는 국물보다 진했고 숫자보다 안정적이었다. 그리하여 주식 그래프의 다음 굴곡이 언제 찾아오든 이제 두 사람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로의 눈빛 속에서 확인하고 있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의 기척이 조금씩 스며들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오래도록 닫아두었던 작은 방의 서랍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평생을 통해 모아온 각종 서류들과 낡은 사진들, 예전 남편이 생전에 썼던 수첩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그중 한켠엔 지난 세월 동안 가슴 한편에 묻어두었던 가족의 기록들이 손때 묻은 파일 속에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낡은 종이의 결을 더듬으며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햇살은 창틀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먼지 입자들이 그 사이로 천천히 유영하고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그녀는 생의 어느 한 구간을 조심스럽게 회상하게 되었다. 젊은 시절 아이를 키우며 땀 흘리던 여름의 고단함, 남편과 함께 시장을 보며 웃음 짓던 사소한 풍경, 며느리를 처음 맞이했을 때의 어색함과 막연한 기대감까지도 아슬아한 감정의 결로 되살아났다. 당시에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사소한 일상들이 이제 와선 인생의 굴곡진 곡선을 따라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는 며느리와 함께 보냈던 최근의 시간들을 떠올렸다. 주식 투자를 함께하며 쌓아올린 신뢰와 존중, 때로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함께 침묵하며 견뎌낸 순간들, 그리고 어느 겨울 저녁 부엌에서 나눴던 팥죽 한 그릇에 담긴 미묘한 정서들이 서서히 가슴속 깊은 곳으로 내려앉았다. 며느리는 단지 가족 구성원의 일원 그 이상이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미처 꺼내보지 못했던 인생의 빈칸을 천천히 메워주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오래된 앨범 하나를 조심스럽게 건넸다. 앨범 속에는 흑백과 컬러가 섞인 사진들이 가득했고 그 사이에는 남편과 함께했던 장면들, 어릴 적 자녀들의 모습, 한때는 불편했던 며느리와 함께 찍은 첫 가족 사진도 어딘가에 끼워져 있었다. 며느리는 앨범을 조용히 넘기며 시어머니의 손끝을 바라보았다. 말없이 건넨 그 물건에는 설명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둘 사이에 더 이상 오해나 거리감이 남아있지 않음을 무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그 밤 앨범의 일부를 디지털로 스캔하여 정리하기 시작했다. 사진 하나하나의 연도와 상황을 기록하고 파일로 남겨 차곡차곡 보관했다. 그리고 일부 사진은 함께 캘리그래피 문구와 엮어 포토북으로 제작할 준비를 했다. 함께 걸어온 시간의 증거들이라는 제목을 단 그 책은 단지 기록물이 아닌 관계의 복원과 기념을 위한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이웃 주민 모임에 참석하며 며느리 자랑을 조심스레 꺼냈다. 한때 불편했던 관계였노라고, 그러나 지금은 그 누구보다 믿음직한 동행자가 되어주었다고 이야기했다. 그 말을 듣던 이웃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시어머니의 말투 속에는 자랑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큰 감정의 여운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시간이 주는 성숙함이었고 오해를 견뎌낸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내면의 확신이었다. 같은 시각, 며느리는 서재 한켠에서 장기적 관점의 투자 심리와 가족관계의 유사성이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경험을 통해 체득한 삶의 통찰이었고 자신의 일기이자 미래를 향한 나직한 선언이기도 했다. 한 줄 한 줄 써내려가며 그녀는 깨달았다. 세상의 모든 투자에는 감정이 개입되고 모든 관계에는 변동성이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함께 그것을 견뎌줄 누군가의 존재였다는 것을.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자리에 들기 전 작은 손편지를 썼다. 너의 이름은 이제 내 노트 가장 위에 적힌다는 문장을 마지막에 덧붙이며 조용히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 편지는 언제 건넬지 정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전해질 날은 분명 다가오고 있었다. 바람은 다시 계절의 옷을 갈아입고 있었고 두 사람의 삶 또한 또 다른 국면을 준비하고 있었다. 침묵과 이해, 오해와 회복으로 겹겹이 쌓인 그 서사는 이제 단단한 연대의 서문이 되어 새로운 장을 향해 천천히 넘겨지고 있었다. 봄이 완연해지며 햇살이 담장 너머로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한 어느 날, 며느리는 주말 오전의 고요함 속에서 혼자만의 루틴을 이어가고 있었다. 커피포트에서 김이 오르고 옅은 원두향이 거실 가득 퍼졌다. 창밖에서는 목련이 흰잎을 천천히 펼치며 새 계절의 도래를 알리고 있었고 베란다 바닥에 비친 빗줄기는 유리잔 테두리에 둥글게 부서지고 있었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고 조용히 시어머니의 방 앞을 지나며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문틈 너머로 시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한 손에는 안경을 끼고 다른 손에는 며느리가 며칠 전 건네준 ETF 운용 전략에 대한 개론서를 들고 조용히 읽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이전과는 다르게 작은 글씨에도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했고 모르는 용어는 포스트잇에 적어두고 며느리에게 다시 묻곤 했다. 며느리는 그런 노력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나이와 관계없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는 누구보다 고귀한 것이며 그 자세 속에서 세대 간의 간극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음을 체감했다. 며느리는 커피를 내려놓고 책장 앞에 선 채로 자신의 기록 노트를 꺼냈다. 노트 안에는 시어머니와 함께한 금융학습 여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처음으로 주식을 접하게 해드렸던 종목의 매입 시기, 배당 수익률, 실현 손익비,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 변화까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그것은 한 사람의 편견이 무너지고 또 다른 사람이 이해받은 시간의 지도와도 같았다. 그 과정에서 며느리는 자연스레 관계란 명확한 정의보다 과정과 흔적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편 시어머니는 예전과 다르게 재테크 관련 뉴스를 먼저 찾아보았고 며느리가 언급하지 않아도 다음 분기 실적 발표 일정을 직접 챙겼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투자 판단은 여전히 며느리의 조언을 경청했고 매번 그녀의 분석력에 감탄했다. 이전에는 부엌일 하나에도 마음이 맞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 요리를 놓고 자주 충돌했고 생활 습관의 사소한 차이로 인해 다툼이 빈번했었다. 그러나 이제 두 사람은 삶의 훨씬 더 복잡한 영역인 경제를 함께 다루며 오히려 더 정제된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친지 모임에 참석했다. 모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요즘 뭘 하며 지내느냐는 질문이 나왔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투자 공부를 한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며 웃었지만 시어머니가 몇 가지 재무 비율과 산업 흐름을 조리 있게 설명하자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따금 가벼운 농담처럼 며느리를 우리 집 투자 고문이라 부르기도 했고 그런 호칭에 담긴 존중의 뉘앙스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이었다. 며칠 뒤 며느리는 자신이 기획 중이던 가족 재정 워크숍에 시어머니를 초청 강사로 추천했다. 내용은 단순했다. 은퇴 이후에도 배워야 할 이유라는 제목 아래 자신이 경험한 변화와 배움의 기록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고사했지만 며느리의 권유에 따라 차분히 발표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슬라이드를 제작해 주었고 시어머니는 발표 대본을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두 사람은 마치 한 프로젝트를 함께 완성해가는 파트너처럼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었고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조율해 나갔다. 워크숍 당일 시어머니는 단정한 회색 재킷을 입고 단상에 섰다. 처음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쥐었지만 이내 자신 있게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려갔다. 관객들은 중장년층이 대부분이었고 그들 또한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었다.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여성이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배우는 과정을 통해 어떻게 삶의 중심을 되찾고 가족과의 관계도 다시 세울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이었다. 그 발표가 끝난 뒤 누군가 조용히 물었다. 배움을 통해 가장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천천히 답했다. 이제 제 곁에 있는 사람이 단지 며느리가 아니라 제 인생의 동반자라고 느껴집니다. 그 말은 단상 위에서 끝나는 한 문장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있던 며느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보고 평소보다 한 가지 반찬을 더 만들어 저녁상을 차렸다. 식탁 위에는 특별한 메뉴는 없었지만 그 모든 음식에는 함께 쌓아온 시간과 신뢰가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그리고 며느리는 조용히 속으로 생각했다. 진정한 배움이란 결국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일상에는 변화가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마다 스마트폰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뜨는 일은 여전했지만 그 하루의 시작은 이제 창문을 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전에는 텃밭의 작물 상태를 확인하고 라디오의 트로트 채널을 틀며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곤 했지만 이제는 단정한 차림으로 거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눈앞에는 며느리가 정리해준 오늘의 기업 뉴스가 정리된 문서가 펼쳐졌고
시어머니는 읽을 때마다 중요 단어에 형광펜을 그으며 자료를 꼼꼼히 숙독했다. 며느리 또한 달라진 시어머니의 모습을 존중하며 한결 다정한 태도로 마주했다. 가족 내에서 배움이 화두가 된 이후 두 사람의 사이에는 더 이상 지시나 지적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조율과 제한, 그리고 공유라는 말이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이는 단순한 언어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적 전환이었다. 시어머니는 자신을 배우는 사람으로 놓으며 며느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인정했고, 며느리는 그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자료를 더 꼼꼼히 정리하고 설명 하나에도 애정을 담았다. 그러던 중 한 자산운용사의 소규모 포럼에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 발표 모집 공고가 떴다.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링크를 클릭했고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단순한 수익률 자랑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의 경제학습, 세대 간의 투자 관점 조율, 그리고 관계 개선이라는 주제의 사례는 흔치 않았다. 며느리는 곧바로 신청서를 작성했고 시어머니에게는 사흘 뒤에 조심스레 발표 의향을 물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전 워크숍 발표의 경험이 그녀 안에 용기를 심어준 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발표 준비는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며느리는 기존 자료를 기반으로 간단한 슬라이드를 제작했고 시어머니는 직접 발표 대본을 손글씨로 써내려갔다. 연습은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며느리는 문장 구성이나 목소리 톤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발표 주제 너머에 놓인 공통의 기억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과거의 갈등과 오해, 주방에서의 충돌, 시댁 명절 준비 중의 눈물들까지도.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일화는 상처의 기록이 아닌 회복의 증거로 정리되고 있었다. 발표 당일 소규모지만 정제된 분위기의 행사장이 준비되었다. 정장을 입은 참가자들과 전문가들이 조용히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사회자의 인사말 뒤에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단상에 함께 올랐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첫 인사를 건넸고 이어서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갔다. 나는 주식이 무섭고 기계가 낯설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며느리가 나에게 그것을 가르치겠다고 했다. 처음엔 무시했고 때론 화도 냈지만 지금은 그 순간이 내 삶을 두 번째로 바꾼 계기가 되었다. 발표장을 가득 채운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고 한 사람은 조용히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다. 행사가 끝난 후 몇몇 투자 전문가와 언론사 관계자가 시어머니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며느리는 그 곁에 조용히 서서 어색한 시어머니의 표정을 지켜보다가 살짝 미소 지었다. 그 모습은 단지 경제적 성공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서로에게 길이 되어준 두 사람의 모습을 은유하고 있었다. 이후 며느리는 그날의 발표를 녹화한 영상을 간단한 편집을 거쳐 집안의 작은 디지털 액자에 담아두었다. 이 장면을 잊지 않기 위하여라는 제목이 영상 첫 화면에 덧붙여졌고 액자는 거실 한켠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기념물처럼 빛을 냈다. 몇 달 뒤 시어머니는 자신이 모은 주식 수익금 중 일부를 따로 통장에 분리해 며느리 이름으로 미래학습기금이라 명명한 계좌에 이체했다. 겉으로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것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보낸 가장 깊은 감사의 형태였다. 며느리는 그것을 받아들며 오래도록 말없이 바라보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의 결심을 새겼다. 언젠가 자신도 누군가에게 이런 방식의 은혜를 되돌려줄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지식의 연대가 단절없이 이어지기를. 이렇듯 한 가족의 작은 변화는 파급력을 가졌다. 그것은 단지 돈을 버는 기술의 공유가 아니라 세대 간 신뢰의 회복과 관계의 재구성이라는 더 깊은 차원의 서사였다. 그리고 그 서사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계절은 바뀌고 시장은 요동치며 삶은 늘 예측 불가능한 곡선을 그리지만 이 두 사람은 함께 그 안을 건너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정의 기록은 오늘도 조용히 노트 한 귀퉁이에 덧붙여지고 있었다.